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띠분들은 남들하고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적응력도 있고 로맨틱한 면도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연구심이 강해 공부도 잘하는 학문파로 창조적이고 인내심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들으는 귀가 좀 부족해가지고 결단력이 좀 약하다 이런 평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021년 신축년인데 1월달은 아직 경자년이 음력으로는 경자년의 마지막 달로 보시면 됩니다. 자, 1월달 기본적으로 월살에 충미충이 있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는 씨가 마른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이런 기운도 많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나 사업장이 좀 무기력하거나 위축되는 쪽으로 변화가 생기거나 또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월살 기운에서는 고추살 기운이라 가지고 결혼이나 약혼 같은 이런 좀 좋은 행사는 최대한 치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충미충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지의 충이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다툼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성 간에 다툼도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도 크게 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이럴 때 한 달 동안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2021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경자년입니다. 아직 음력으로 돌아가니까 1월 달까지는 경자년의 추월이니까 12월 달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7세, 67세 되시는 분들 을미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량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직업상 부침도 많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다소간의 어려움도 좀 생기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기지만은 일의 부침도 조금씩 따르기 쉽고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하는 일이나 재물상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또 돈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런 때는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거 처진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유를 가지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량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기운이 따르지만은 이렇게 관대지에서는 자신의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일을 경솔히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이견을 맞추는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취업운이나 직업운이 좋아가지고 직장에서 아니면은 취업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시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량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시기라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진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떳떳하게 기다리는 좀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분야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와 인연도 좀 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좀 부족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기민년에 태어나셨고 황신양에 해당하십니다. 천동지충이 오고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천간은 이렇게 같은 기토로 똑같은데 지지가 이렇게 충미충이 됩니다.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이 되는 이런 때니까 처음에는 무난히 잘 풀리는 듯 하지만은 끝끝내 어려움도 따르고 또 불협화음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동지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부부간의 다툼도 많은 그런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합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묘지죠.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소 다음을 위한 아니면 내일을 위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묘지에 속할 때는 지금까지 하시던 사업에서는 좀 마무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는 일이 다소 좀 위축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기다리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묘지에 속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어려움이 없는지 좀 보살피는, 돌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5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시고 다음을 위한 다소간의 좀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에 부침도 많고 하는 일이 차질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소간의 그 손재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2021년 1월달, 양력으로는 1월달 해가 바뀌지만은 역시 이런 운세는 음력으로 보니까 아직은 경자년의 기축월입니다. 12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또 강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운세가 강한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2일날 천살의 육형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천살의 육형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과 같이 다소 좀 거역하기 힘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이렇게 천살 기운에서는 그런 기운에 좀 순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그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시면은 육형까지 함께 하죠. 이렇게 육형까지 함께하는 이런 시기니까 홍수나 화재, 지진 같은 이런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또 가까운 사람과 이별수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가로막는 그런 사태도 오기 쉬우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엔 4일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방송인, 아니면 그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할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소비나 지출도 심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니까 풍류나 주색에 빠지기도 쉽고, 또 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원망이나 원성을 듣기 쉬운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살이 원진에 빠지는 이런 시기에서는 사업에서도 조금씩 어려움도 따를 수 있고, 손재수도 발생하기 쉬운 그런 운세이고, 하는 일마다 구설이 따르거나 또 들어는 하는 일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연살 기운에서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요즘 한창 말썽이 많은 미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렇게 연살이 원진에 함께하는 이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이런 날은 철저하게 좀 피해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5일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경우이고 29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고갈이나 우울증 아니면 무기력증 등으로 상당히 외로움을 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좋은 방향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 쉬우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그 월살이 충에 함께하는 이런 때는 모함이나 좌천, 명태 등의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겠고,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는 갈등과 별거로 좀 불협화음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주변도 좀 어수선하고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스트레스가 크게 쌓이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31일 날인 말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운세가 최고조에 달하는 좋은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운도 되지만은 모든 일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하지 않는 그런 일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살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에는 모든 일이 자신이 어느 정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구나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아니면 동료 직원, 이런 분들, 사회에서 만난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사회적으로 좀 중심적인 좋은 일들이 상당히 성과도 높고 또 능률도 나는 좋은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성살 기운에서는 들어는 그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고, 무리한 일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에 이상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편적으로 장성살이 그 삼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유지될 때는 사업은 호전되고 취직이 되거나 승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자신은 바라는 바 대부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선거에서는 합격이나 당선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사업 확장 등의 좋은 일들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재물도 풍부해지고, 또 미혼자는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1일 날입니다. 6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활인업에 종사하면은 상당히 능률도 나고 또 주변으로부터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육해살 운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환경적인 여건이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기대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도 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죠.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명에 관련된 활인업이나 한의학이나 철학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거나 그런 쪽에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각광을 받는 좋은 시기다 이런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급살, 천살, 연살, 망신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충, 형, 원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 그 나이별 운세나 12신살 보시면서 조금씩 궁금하실 때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새해죠, 그죠? 자, 1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2021년 시작하는 한 해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